한화에서 좀 징계를 해지하고 좀 네. 같이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더라도 1구에서 못 뛰지 않습니까? 또 왜 하필 그 지금일까? 이상한 네. 복귀예요. 이게 시즌을 마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네, 어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있었던 네. 일인데요. 9월 1일에 이용규 선수가 대전구장에 나타났습니다. 네, 한화 이글스 구단이 이제 이용규 선수의 징계를 해지하고 이제 내년 시즌 복귀를 목표로 다시 이제 함께 잘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구단이 이용규 선수의 징계 해지를 발표한 건 하루 전날인 8월 31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네. 와서 징계 해지 보도자료가 이제 곧 나간다 해서 부랴부랴 제가 또 속보 기사를 썼는데 어제 이제 그 대전구장에 이용규 선수가 나타나는데 뭐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던데요. 너무 이게 뭐 도식적이고 그러니까 뭐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약간 뭐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한효덕 네. 감독하고 이용규 선수 네. 이렇게 하고 또 가볍게 안아주고 네. 예? 뭐 이게 너무나 그냥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 약간 이제 물론 뭐 실제로 대화는 따로 나눴을 네. 거고 이제 이건 어느 정도 팬분들에게도 그 보여주는 그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구단과 좀 논의해서 뭐 사진 촬영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맞습니다. 예, 감독도 하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사진은 근데 약간 이제 보기에는 몇 년 전에 그 조인성 심수창 선수의 사진이 가장 보기에는 어색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뭐 다시 이용규 선수를 한화에서 좀 징계를 해지하고 좀 네. 같이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갑자기 좀 급변한 이유가 뭘까요? 불과 몇 달도 아니죠. 저희 한 달 전에 유튜브 할 때 부장님께서 좀 그때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때만 해도 얘기하셨었는데 굉장히 네. 저희 아직까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라고 했었는데 예. 구단이 그렇게 구단의 입장이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징계 해지 절차를 밟음으로 해서 앙금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이 완전 봉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요걸 네. 한번 보겠습니다. 팬들께서는 아직도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으시죠? 이용규 선수의 복귀에 대해서요. 네. 왜? 그 잘못을 했는데 구단이 대의 명분을 읽고 복귀를 시키느냐, 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강경한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분은 네. 이용규한테 그냥 미안하다 캐라. 이용규만한 선수 어디 있나? 데려와라. 뭐 선수 죽일 거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이제 바라보는 점은 다른 것이고 네. 팩트는 전혀 바뀌는 것이 없어도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이용규 선수의 이 트레이드 요청에 대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께서 신의 위반이다. 이런 부분. 선수의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네. 이용규 선수를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시즌이 계속되면서 팬들께서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맨날 지니까. 맨날 져. 네. 외야 수비 만세 부르고. 야 이용규 같았으면 잡았을 건데 저 뭐냐 이야기 나오고 네. 승전 계속 곤두박질을 치죠.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꼴찌까지 내려가서 롯데하고 마찬가지로 탈꼴찌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제 감독 당연히 욕 먹죠. 네. 단장 또 욕 먹죠. 네. 구단 욕 먹죠. 이게 뭐 팀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용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려면 왜 그 선수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했느냐 이런 네. 이야기까지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오더라도 1구에서 못 뛰지 않습니까? 또 왜 하필 그 지금일까? 이상한 네. 복귀예요. 이게 시즌을 마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확대 엔트리가 이제 가동이 되는 이 네. 9월에 이 선수를 올려서 1군에 뛰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그쵸. 그죠? 네. 자, 9월 3일부터는 2군을 가요. 2군에서 계속 몸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교육리그를 갑니다. 네. 그죠? 교육리그에서 상태를 보고 또 마무리 캠프 가서 감독이 직접 마무리 캠프를 가니까 그때 보고 스프링 캠프에 아마도 이제 그 이야기겠죠. 네. 옛날 권혁 선수 때부터 그래요. 지금 하나는 1군 캠프에 넣는 선수, 2군 캠프에 넣는 선수, 이 선수 이 약간 뭐랄까 기량, 그다음에 뭐 몸 상태 여러 가지 네. 이런 걸 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 2군 캠프에 어디로 넣을 것이냐도 아마 볼 겁니다. 봐서 스프링 캠프에서 잘하면 쓸 거고 또 못하면 반대지. 아주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데 네. 아까
우리 나유리 기자 이야기했지만 왜 이 시점인가? 네, 그게 굉장히 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이 시점이냐 하면 이것은 대의 명분을 어느 정도 희석을 시킬 수 있는 시점이다. 한마디로 하나가 이제 뭐 그냥 올 시즌 폭망했다 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현재 남은 경기가 뭐 많지 어때? 않기 이제 때문에 가을 야구 네. 가는 건 사실은 어려운 어려워졌고.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렵다고 보는 거죠. 가을 야구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용규 선수를 1군에서 데려와서 써봐야 뭐 몇 승 더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상태로서는 당장 이제 몸 상태도 네. 1군에 뛸 몸 상태가 아니니까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도 어찌 됐든 이용규 선수를 이제 9월 시작과 함께 또 불러들였다는 것은 내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9월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이용규 건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을 좀 준비를 하자. 새로운 출발을 지금부터. 저도 좀 네.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누가 고개를 숙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정확한 내부 사정을 몰라가지고. 저는 근데 이용규 선수가 몇 차례 중간에서 뭐 구단을 찾아와서 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해주셔서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했죠. 몇 차례 좀 했죠. 이 결정적인 사과는 누가 언제 한 건지 궁금한데요. 근데 감독님한테도 했었고, 그죠? 네. 그다음에 구단에 와서 사과를 했는데 구단이 그냥 만류를 했었어요. 일단은 돌아가 있어라,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용규 선수한테 구단에서 연락이 갔다 그래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구단 이번에 네, 먼저 네. 전화를 자 하고. 이제 네. 징계 해제를 할 것이다. 징계 해제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 이용규 선수도 말을 많이 아끼더라고요 인터뷰 네. 때. 그거는 제가 좀 경솔했던 부분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큰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팀에 누가 되면서 좀 저만 제 감정적으로 저만 좀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좀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팀원들한테 또 팬분들한테 어떻게든지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왜 왜, 그때 네. 트레이드 요청을 했느냐? 이거 뭐가 불만이었으니까 뭐 그 말씀은 하면서 이제 돌려가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 굉장히 잘못됐고 고개를 또 90도로 숙였고 네. 또 선수단한테도 잘못했다 그러고 감독 뭐 네. 구단 다 잘못했다 했었는데 한용덕 감독도 나부터도 좀 잘못했다 하면서 그다음 지금 뭐 용규가 누구예요? 그 네. 발언. 네, 또 농구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 발언은 팬들께서 당연히 보면 야 이거 선수 무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때 그 발언은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 발언은 딴 이야기 좀 하죠라는 식으로 맞아요. 한현덕 감독께서는 나는 그래서 네. 용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좀 하시죠. 음. 그렇게 맞아요.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를 때는 네. 저 같으면 만약에 이제 이용규 선수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 하시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네, 제가 알고 있는 당시 현장 분위기는 뭐 한영덕 감독이 뭐 정색을 한다거나 뭐 이용규가 누구예요? 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좀 부드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좀 상당히 말랑말랑한 분위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이제 그 문자로 텍스트 그렇죠. 전달이 되다 텍스트 보니 전달도 그렇게 됐고 네, 그 좀 당시는 오해가 있었죠. 그 당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 이 상황이 그때 이용규 선수의 트레이드 요청하는 그 배경이 말입니다. 네. 중견수에서 좌익수로 가고 1, 2번 치다가 테이블 세트로 하다가 9번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전에 네. 그죠? FA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용규 선수가 기간을 늘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 늘려줬어요. 2년 하다가 그래서 그냥 2+1년을 하게 되고 26억인데 실질적으로 계약금 2억에 연봉 444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옵션 444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해의 4사는 일단 제외하고 네. 그러면 실제 이용규 선수한테 딱 떨어지는 돈은 2년에 연봉 4억 그리고 계약금 2억 10억이단 말이에요. 나머지 16억은 약간 좀 물음표가 네. 있는 그런 돈이니까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근데 플러스 작년부터 리빌딩 하다 보니까 계속
베테랑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알고 있죠, 팬들께서도. 네. 감독과 베테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러다가 용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감정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기도 했는데 네. 저는 누가 고개를 먼저 숙였냐. 이용규 선수가 표면적으로는 네. 이용규 선수가 고개 숙였다고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사실 구단이 네. 동력을 잃은 거죠. 그쵸. 네. 어떻게 보면 대의명분만을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줘서 당신 없어도 안 돼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팀 그 성적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이용규 선수가 앞으로의 돌파구가 되어주길 좀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용규 선수 다시 시작하는데 내년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향후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2+1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성적으로 그 다음에 또 옵션이라든지 그쵸. 이 개인적으로도 부분, 굉장히 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올해 이제 34시잖아요. 네. 내년 이제 35시 되는데 만으로 에이징 커브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도 되기도 됐고 이 30대 중반 베테랑이 1년을 쉰 부분 이건 네. 말입니다. 과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 건가? 저는 참 저도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참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본인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용규 선수가 트레이드를 요청했을 그 당시 말입니다.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구단에 요청하고 정말 짧은 시간이 있다가 네. 바로 외부로 기사화가 됐잖아요. 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이 금방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몇 다른 단장님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네. 이용규라는 외야수가 어떤 팀에 데리고 온다 그러면 활용도는 좀 어떨까? 아 현재 시점에서. 네, 현재 시점. 네.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는 거죠. 몸값도 몸값이지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조금 데리고 오기는 그래서 부담스럽다. 좀 많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용규 선수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저번 시즌 그래도 30도로 했었고 네. 뭐 내가 3할은 못 쳤지만 2할 9분 때 쳤고 네. 나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거 알아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글쎄 뭐 이용규 선수의 스피드 장점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이용규 선수와 하나의 갈등은 조금 이제 봉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좀 이렇게 좀 드러나는 구단과 선수의 갈등도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좀 이런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글쎄요, 뭐 누가 약자인가? 예. 구단과 과연 선수 중에. 선수가 약자인가, 구단이 약자인가? 사실은 이제 선수가 약자죠. 아직까지는, 선수가 아직까지 네. 약자죠. 아직까지 약자인 것이고 선수도 선수 나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FA도 FA 나름이듯이 선수도 주전 선수가 되느냐, 주전 선수가 아니냐 하는 부분도 큰 부분이고. 근데 이제 구단에서 계속 세상이 바뀌었다 말을 하는 것은 일부 선수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주전이 되고 그러면 구단 프런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선수들이 있죠. 또. 아주 소수지만. 네, 아주 소수지만 또 아나무인 선수들도 있고 네. 그냥 뭐 구단 프런트를 또 하인 부리듯이 하는 선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다. 아주 일부다. 아주 일부고 대다수의 선수들은 뭐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고 선수협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선수협도 사실 선수들 내부적으로 불만도 좀 있을 겁니다. 네. 선수협은 잘 나가는 선수들만 대변을 하느냐. 선수협은 늘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선수들도 약간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선수협도 사실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우리 실력이 우리를 보여주지 못하면 뭐 그냥 그래서 아직도 최저 연봉이 2,700만 원에 머물러 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용규 선수하고 하나구단은 사실 극한 대립을 했죠. 네. 극한 대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이래서 이용규 선수를 내년에 하나가 참 선입견 없이 활용을 할지 안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딱 이용규 선수를 보잖아요. 네. 기회는 분명히 줄 것 같아요.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냉정하게 치겠지만 오히려 더 냉정. 무조건 기회는 일단 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년 스타트는 이용규는 큰 부상이 없는 한
일단 주전으로 스타트한다. 네, 할것 같다. 이번 일 네. 때문이라도 더 그러지 않을까. 눈이 이제 본 눈이 많다는 거죠. 네. 망구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뭐 네. 늘 말씀드리지만 잘 틀립니다. 한번 좀 지켜보시죠. 예. 네. 좀 앞으로는 좀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또 저는 내년엔 또 이렇게 이용규 선수 같은 좀 이런 안타까운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네. 뭐 우리 나율 기자도 잘 알겠지만 트레이드를 요청하는 선수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을 뿐 굉장히 있어요. 많죠. 네. 이게 아예 없던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없던 일이라는 게 절대 아니죠, 그죠? 저한테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음, 감독님이 물어보시고 또 하나 구단의 어떤 분이 만약에 선수가 좀 힘든 상황에서 트레이드 내가 하고 싶다, 나 요청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부장님 뭐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충고를 하시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때 저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았고 조금 더 충고를 했을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이영규 선수도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조금 경솔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터뷰에서. 그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못할 만한 건 아닙니다. 네,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죠. 이런 네. 말을 선수 입장에서. 네. 시작이 뭐 좋았기 때문에 또 네. 하나와 이용기 선수의 마무리까지 또 좋기를 네. 기원해 보겠습니다. 내년이 더 네.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